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벌써 3주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본토도 본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뜨거운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략적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인질을 잡는 거죠. 글로벌 그 원유와 그 물류 대란을 통해서 미국한테 종전을 압박하는 지금 전략이 좀 명확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IRGC의 전쟁 목표는 뭐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랑 비슷해요. 우리는 생존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스라엘과 미국의 종전을 받아내는 게 승리라고 지금 하는 게 어떤 그들의 목표인데, 여기서 이제 하마스와 유사한 전략은 하마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민간인을 방패 삼아서 끝까지 버텨서 이겨내는 것, 이게 이제 IRGC 목표고, 요게 지금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는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그 핵심 거점이죠. 카르그 섬. 이 카르그 섬에 IRGC 군사시설을 다 파괴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유시설이란 말입니다. 정유시설은 파괴하지 않았는데 왜 이 정유시설은 내버려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이걸 지렛대로 국제사회를 통해서 이제 미국을 압박하는 거죠. 이제 약간 인지극을 벌이는 건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마찬가지 역배팅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IRGC의 핵심 보물섬인 카르그 섬을 접수해서 이걸 갖다가 또 다시 한번 레버리지를 갖다 이란 IRGC한테 보내는 겁니다. 카르그 섬의 군사 방어망이 지금 잿더미가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원유 터미널 지렛대만 좀 남아있죠. 이거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 보존하는 거는 너네들의 어떻게 보면 80~90%의 그 매출, 그다음에 정권의 어떤 통치 자금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쥐고 있어. 나 빨리 호르무즈 봉쇄 풀어라고 지금 다시 배팅을 이제 제안하는 것이고, 레버리지를 하는 것이고, 정유시설 보존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 국가재건의 주체와 조건을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거,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레짐 체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IRGC가 제고된 다음에 이란은 이제 복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카르그 섬의 원유 시설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보호할 거야라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번 전쟁 때문에 미국에서 그 에브라함 링컨 그 항공모함하고 또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그리고 트루먼 항공모함, 이렇게 해서 지금 3개 항모 전단이 거기 지금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오키나와에 있는 강습 상륙함이라고 그러네요. USS 트리플리. 이걸 또 갑자기 불러들였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동에 파견된 3개 그 항모 전단이 있죠. 이제 포드함, 홍해, 링컨함, 아라비에, 그다음 트루먼함 동지 중에 이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항모의 3가지 임무는 뭐냐면은 항공기 발진, 자함 방어, 해상에서 대규모 군사력 투사력, 요거는 잘해요. 그러니까 국가 하나 작살낼 수 있는 정도의 그 화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항모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뢰 제거를 못해요. 호르무즈 지금 기뢰 까는다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작업을 못해요. 그리고 33km 좁은 해협,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되게 좁아요. 여기서 유조선은 호위 임무를 할 수가 없어요. 항모 전단은.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임무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급발을 한 거죠. 오키나와에 정박해 있는 USS 트리플리를 빨리 강습함을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2주 안에 도착해요. 그러면 반면 USS 트리플리 함은 뭘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45,000톤급 그 배예요. 일반 그 부시 항모는 10만 톤급이니까 굉장히 작으면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에 용이하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봉쇄를 우리가 완전히 풀어버리겠다. 기뢰 해체 작전을 우리가 실시하겠다라는 그 오더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것이고, 결정적으로 기존 항모 전단이 수행할 수 없는 임무를 USS 트리플리가 실행할 수가 있죠. 그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바로 미 해병대가 여기 탑승하고 있습니다. 2,500명의 해병력이 지금 강습함에 있는 것이죠. 자, 해병 원정대는 보병, 정찰, 공병, 폭발물 처리를 하고 있고요. 헬기 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천후 지상 전투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119, 미국식으로 하면 911, 트럼프 대통령의 해머예요. 그냥 언제든지 48시간 안에 전 지구에 이제 파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대가 몇 개 있어요. 01 공수여단과 레이저 부대.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직할 명령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대인데, 그 직할 부대가 이제 해병대가 이제 이번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보고 있냐? 상륙과 돌격이 핵심 이들의 미션이에요. 해병대는 상륙부대 아닙니까? 섬을 접수하고 도서방어가 우리나라 해병대도 메인 미션이듯이 이들은 상륙 돌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번에 그 USS 투폴리함 파견은 핵심 목표에 신속 대원군 헤즈모니치 봉쇄를 해제하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맞는 키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륙도 하게 되는 겁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지난 주말에 요번 주말에 카르쿠 섬을 사실상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3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카르쿠 섬 접수, 호르무즈 안전화 항해, 그다음에 이란 농축 우라늄 확보 등 이 3가지 미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미 해병대 원정 그 MEU라는 그 해병 원정대인데 지금 현재 카르쿠 섬은 이제 미국이 다 공습을 해서 그 안보 방위망 IRC 그 군사시설은 다 파괴가 됐죠. 활주로도 파괴가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활주로가 파괴됐다는 얘기는 IRGC가 전력 보강을 위해서 재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상 제공권 미국과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고 여긴 무주공산이에요. 이거 누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지상병력이 들어가서 이걸 접수를 해야죠. 그게 바로 해병대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당연히 지금 미국, 이스라엘이 제공권 장악했고 그러면 이 섬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접수 평정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해병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2,500명 병력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를 완전히 장악해서 마지막으로 석유 터미널을 지를 때 삼아 전쟁 종결 협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도 포기하고 호르무즈 봉쇄도 해제해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카르쿠 섬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질로 이제 잡힌 겁니다. 그리고 몸값 랜섬은 뭐냐? 바로 호르무즈 해역 개방, 우라늄 포기, 농축 프로그램 해제, 이른바 트럼프식 군사 지정학 외교 화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지금 세계 물류 그 호르무즈 갖고 장난치다가 지금 된통 당한 겁니다. 그게 완전 이란의 목을 딱 잡은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진 그 무기가 아주 그냥 벌떼처럼 몰려오는 값싼 싸구려 드론인데 드론 하나에 뭐 보니까 한 2만 불 정도 한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2,800만 원짜리 2,800만 원, 3,000만 원짜리 드론 하나를 잡기 위해서 요격 미사일을 쏘는데 이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40억에서 60억 정도 한다 그래요. 이게 도저히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는 거죠. 그 3,000만 원짜리 때문에 60억짜리를 날려야 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날아오는 드론을 막지 않을 수도 없고 이게 아마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주변 걸프 국가들도 그렇고 이 드론이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 드론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낸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좀 최신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 이란 본토에서도 드론이 문제고 이제 주변국들한테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핵심이 뭐냐면 호르무즈 그 좁은 해안선에서도 이제 드론 공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고속정에다가 달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유조선에 갖다 박는 거예요. 되게 조약하고 물량으로 이렇게 이런 걸 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져도 돼. 그냥 무조건 갖다 박으면 되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파해법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미 육군이 엔드롤이라는 그 벤처기업, 방산 벤처기업하고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엔드롤이라는 기업은 뭐 한대냐? 이 벤처 그 파운더가 이제 이름이 럭키 파마라는 사람이 젊은 친구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던 친구였냐면 그 우리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게임기 그 VR 그 안경이라고 그러죠. 네, 가상현실 그거를 제작하던 그 친구인데 어허. 이 사람이 이제 방산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러우 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 자기 현직 엔지니어를 현장에 파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기존 이제 드론 시스템, 그 드론을 저격하는 이제 대드론 시스템 UAS라고 하는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GPS 좌표로 타겟을 딱 찍어줘야 돼요. 그런데 러시아가 전자전으로 GPS를 다 차단시켜버리면 이 대드론 그 드론을 그 저격하는 이 방면하는 그 시스템이 완전 붕괴가 돼요. 근데 이거를 초기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 처참한 결과를 맛보았죠. 얘 엔드롤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GPS는 안 쓰고 VR 카메라로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타겟팅 해가지고 수십 개의 군집 드론을 갖다가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상 OS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요번에 판 건데 이게 보통 국방 그
획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번에 개혁 받으면 현장 도착이 뭐 2년, 3년 걸리는데 지금 바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개혁 그 조달 업무를 개혁해가지고 지금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명 전체가 군지 전체를 운영할 수 있고 AI로 통제되고 있고 GPS 없이도 실시간으로 그냥 그 싸구려 드론, 싸구려 뭐 고속정 이런 걸 다 때려볼 수 있는 그 대드론 프로젝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IRGC의 고속정 드론이나 다양한 모기대 드론이 이제 유조선을 위협할 수 없게끔 지금 새로운 첨단 기술이 지금 AI망에 깔리고 있다는 것이고 저가의 비용으로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는 파해법이 나왔다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서 군사작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이란의 호르무즈에서 그 해협 장악의 어떤 레버리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인디케이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카르그 섬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루트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찾아낸 데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의 푸자이라라는 그 항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름을 돌려서 여기 푸자이라 항구에서 유조선에다가 기름을 실어서 이렇게 그 나오면 되겠거니 했는데 그걸 또 알고 이란이 이 푸자이라 항구에 드론을 날려서 공격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안전한 곳은 아니란 말입니다. 푸자이라 항구도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선박 그 물동량 트래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사우디가 현재 홍해 쪽으로 대체 루트를 다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런 식으로 이제 홍해를 통해서 아데만을 통해서 지금 인도양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호르무즈 물량을 완전 대체하지 못했지만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우진 PD가 얘기했듯이 소말리랜드에 이스라엘 해군 기지 파견 소식이 있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호르무즈에 그 쏠려 있는 물동량이 이렇게 다변화되는 전략이죠. 단기간에는 이제 리스크 제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호르무즈의 어떻게 보면 그 봉쇄 전략의 그 레버리지가 계속 떨어지겠다는 또 다른 증거고요.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카드는 사실상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봉쇄를 지속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장기 배팅이나 블러핑이 안 통하고 트럼프가 그걸 블러핑 콜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뭘 발표했냐면 베네수엘라 원유 제재 완화로 이란 호르무즈 봉쇄 효과를 상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유에 가려져서 있지만 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여러 가지 물자 중에서 비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료 대란도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 이 비료 대란을 선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대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로 이제 베네수엘에서 많이 생산하는데 이거 제재를 조금씩 완화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 원유와 비료를 통해서 더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을 우리가 흡수하겠다고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호르무즈의 어떤 그 갑질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레버리지를 거의 0으로 수렴시키는 행위를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미국의 강력한 공격에 결국은 그 이란이 두 손을 든 것 같아요. 그 지난 3월 14일 날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그 이 배들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걸 허락했다라고 아까 저 일부에서 이유진 PD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브리핑을 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왜 다른 배들은 왜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소스가 이제 뉴욕 포스트인데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국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은 여기 호르무즈 통과 안 해요. 2% 물량도 안 되고 이스라엘은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지중해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래하기 때문에 호르무즈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 이스라엘한테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한테 그걸 다 선택적으로 개방한다는 얘기는 뭐다? 사실상 이 호르무즈 갑질을 통해서 유가 폭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없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두고선 전문가들은 이란이 간접적으로 굴복 혹은 봉쇄 효과의 지속력이 없으면 신인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